주식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그게 어디야? 코스피 3000선이에요.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코스피 3000선에서 방어막을 쳐서 그때 물량을 다, 근데 어떻게 하냐? 방어선 그냥 우습게 뚫어버렸죠. 3000선에서 한번 방어막 쳤다가 뚫려버렸어요. 그래, 그걸 못 잡아가지고 계속 하락해가지고 2100까지 떨어졌죠, 실질적으로. 그죠? 2100선대까지 떨어졌죠. 코스피가. 그럼 국가도 그 주가가 막 떨어질 때 그 방어선을 펼쳐요. 그 예전에 설명했죠. 우리나라 결이, 그 2300의 결이 있고, 그 다음에 결이 1300의 또 결이 있고, 이제 밑에 800의 결이 있다고. 그럼 그 단계적인 결을 최악의 상태는 그걸 뚫고 다 갈 수도 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제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300과 2300 사이에 1800에 약간 이제 실성 같은 결이 하나 있어. 그러면 보통 이게 방어선을 거기다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대한민국 아마 이번에는 1800에다가 아마 거기다 방어선을 치고 있을 거예요. 주가 하락 그 방어선을. 그 뭐냐? 명동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주식이 안 들어와요. 뭐 언제 들어오냐? 대한민국 국가가 손을 어떻게, 아무리 화폐를 발행해서 주식을 사기도 해요. 진짜로 이게 급박한 상황에는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을 사내기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도 뚫려버려. 근데 그게 한국은행에서 찍어가지고 주식 사는 것도 한계점이 있어. 근데 그것까지 뚫려가지고 막 밑으로 떨어져요. 끝도 없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은 그 다음 플레이트가 옛날 군부정권 시절부터 다 똑같아. 그게 뚫리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와. 그럼 어떻게 되냐? 명동시장 가가지고 이제 SOS 이제 신청을 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움직여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움직여요. 그걸 갖다 대통령이 고집 부려가지고 안 움직일 때 해가지고 국가가 부도난 적이 있어. IMF야. IMF 때 김영삼 대통령이 역대 김영삼 대통령 전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죠. 다 똑같은 상황이 다 왔었어요. 이 양반 때. 한 번씩 왔었어, 다. 정권 때. 그때마다 그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하냐? 명동시장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하면 좀 약간 비굴하게, 무릎도 꿇어요. 명동시장 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그런데 정말 비굴하게 무릎을 꿇기도 해요. 근데 자기가 안 꿇어놨더라도 자기 대행해서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고, 우리 좀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명동시장 가서 진짜 꿇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례. 어떻게 하냐고? 옛날 명동 귀신들한테 다 그렇지. 역대 대통령들이 이게 그런 옛날 때 5.1 쇼크 같은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구원투수로 우리나라에서 누가 나왔냐, 명동 사채시장 큰 어르신 몇 명 있어. 이 양반의 돈이 해외 어마어마해, 달러가. 그럼 그걸 어떻게 컨테이너 박스에다 달러를 쟁여가지고 들어와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이제 달러를 쟁여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배에다가 우리가 큰 배 말고 컨테이너 한 2, 30개만 이렇게 몇 개나 한 10몇 개 날르는 조그만 컨테이너 그 배가 있어. 그 배 컨테이너에다가 달러를 싹 때려 넣어가지고 인천 이쪽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사작전을 하듯이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 이송 작전을 딱 펼쳐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했고, 전두환 노태우도 다 한 번씩 겪었어요, 그 정권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양반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어디에? 명동 그 사채시장 큰 어른들한테 무릎을 꿇었어.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망하겠는데 그거 살려달라고. 쉽게 말하면 IMF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네. 옛날에 오이시쿠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러면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달러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릎을 꿇는 적이 많아, 이게. 병도, 거기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다 해외에 있어. 그러면 약주를 받아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달러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인천항으로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이제 달러를 쟁여가지고 그냥 몽창 쟁여놓고 그걸 갖다가 시중에 풀어가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내는 거야.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래요. 근데 이게 군부정권 시대 구인들의 특징이
이게 딱 보면 자기가 물러서고 무릎 꿇을 때는 얘들 확실히 꿇어. 근데 이게 김영삼 대통령 이 양반은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되면 무릎을 안 꿇어요. 그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나 저기 여러 이제 저기 뭐야 경제 이제 그 저기 자문위원사나 한국은행 총재도 예전에 다 이제 군부정부 때 그렇게 했던 걸 다 알아. 김영삼도 알아 이 양반도.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저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근데 이제 막상 자기도 명동 사채 시장에다가 손을 내는 게 너무 이제 이게 자존심 상해. 왜냐 이 양반이 예전에 알렸지만 김영삼 정권 때 저기 금융실명제를 이거를 갖다가 시행을 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금융실명제를 한 이유가 뭐 세금 포탈가 많은데 제일 큰 이유가 명동 사채 시장 저기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 무릎을 꿇히기 얘네들 굴복시키기 위해서 한 그때 그 학위에 의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그 시행한 거예요. 네, 사채 시장은 다 지하 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얘네들이 장사하기 힘들어. 그걸 알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이게 명동 사채 시장 얘들 갖다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한 거야 그걸. 그러니까 얘가 내 가오가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이 양반이 어떻게 해요? 다른 그러니까 저기 한국은행 아니 다른 대통령들도 다 그거 저기 나라가 경제가 어려울 때 명동 사채청에 다 저기 머리를 숙였다고. 저기 뭐냐 지금 우리가 자존심 지금 내세울 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역대 대통령 다 했으니까 뭐 창피하실 거 없다고 이렇게 저기 가까 이렇게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 하기 싫은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IMF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 IMF 같은 사태가 우리나라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때마다 저기 명동에 사채 여기 큰 어른 몇 명 있어요. 이 양반들이 다 이걸 갖다가 구원투수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양반들 그때 이제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다 이거 받아내요. 이걸 갖다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다 이걸 갖다가 막 끝도 없이 하락할 것 같은 그 물량을 갖다가 그 칼날을 다 받아내요.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게 뭐냐면 명동시장의 그 역할을 해요. 명동시장에서는 지금 예전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끝간절시 떨 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떠있다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게 뭐냐 그때 이상 못 떨어지게 이 양반 저기 명동 칼날이 딱 1300에서 딱 잡은 거야. 1300 밑으로 또 못 떨어지게 그냥 저기 무조건 저기 나오는 저기 이제 물량을 갖다가 다 그냥 사들인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야. 우리나라의 특수성, 명동 큰 손을 빼고는 주식시장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1300 떨어지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명동에서는 1000 밑으로 떨어져야 움직일 거야. 아마. 명동에서는 1000이 떨어지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2500이 약간 안 되죠. 이게 떨어지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2000을 이렇게 잡았는데 2000에는 이게 결이 없기 때문에 바로 뚫려. 옛날 3000에도 뚫리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1800에서 버틸 거야.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이게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이 있어요. 여기 군사 용어부터. 1차 방어선이 1800, 2차 방어선이 1500, 3차 방어선이 1300. 이게 있어요, 이게.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국가가 주식이 이게 헐값에 되는 거를 이게 저기 방어를 하면 뚫리기도 해요, 이게. 그럼 뚫렸을 때 마지막에 뒤에서 그걸 커버하는 게 명동 큰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도 그거 못했을 때. 그 역사상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허다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명동 큰손을 빼고는 주식시장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막 떨어질 때 명동 큰손들이 막 받아낼 때 같아. 그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뭐 안 떨어질 수도 있죠. 거기까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이게 원래 저도 코스피 이게 한번 폭락이 올 거라고 2020년도 제가 한번 저기 조그마한 공항이 이제 들어옵니다 하면서 2019년부터 공항 우리 현재 경제가 살얼음판 위에 있는 형상이라고 제가 몇 번 2019년부터 강의를 계속 했어요. 그때는 저 뺄만한 건 다 뺐던 것 같아요. 2019년 때는 저도 주식을 왜 한번 대폭락이 오고 아니나 다를까 2020년 코로나 사태로 대폭락이 오죠. 3월달인가. 그때 샀나요? 안 샀어요. 왜요? 더 떨어질 줄 알고. 저도 명동 큰손의 그 능력을 제가 좀 약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1300 그거 뚫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잘하면 1000도 뚫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샀어요, 그때.
왜? 이번에는 1000 뚫릴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명동 큰 손들이 1300에서 다 받아내가지고 그걸 이제 들어 올려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저 막 물어보면, 아, 그거 떨어질 줄 알면 그때 사야죠. 더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계속 경험을 하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떨어지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에서 3단계까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야 그 당시에 1300에서 막 이게 이게 1단계 떨어졌구나. 난 그때 좀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그때 주식을 안 샀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쭉 올라갔죠. 그게 3,300까지 올라갈까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거 동학 개미 운동에 의해서 연끌두기에서 그게 올라갈 건 나도 상상도 못했어. 한번 잘라갈까요?